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야권이 헌재를 총궐기에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런데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버티고, 이런 국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완전 대선 선거운동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26일, 27일 연이어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 또는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리는 행사 이런 데에 민주당이 참여 안 한다. 이재명이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제스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전제는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조기 대선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지금 나홀로 하고 있는 거다.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틈새를 이재명 대표는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다. 반면에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은 지금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권놀이, 대선 사실상 선거운동, 이거의 전제가 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내에. 그러니까 헌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용민 원내수석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개헌을 통해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부칙에다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명문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헌법 개정을 날치기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근데 헌법 개정은요, 국회에서 200명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또 151명으로 하려고 그러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하튼 압박이죠. 헌재 압박.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줄탄핵을 통해서 현재 몇 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민주당 일방으로 만들면 정부로 넘어가면 정부 국무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면 공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입법부가 곧 행정부다,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런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걸 비롯해서 또 민주당 출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담화문, 선고가 지연될수록 혼란이 커질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중립적인 듯 싶지만 빨리 해라. 이런 압박에 동참을 한 겁니다. 벌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식의 요구를 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긴급 기자회견, 담화문. 아니, 자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국회는요,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으로 얘기하면 원고 측입니다. 원고. 그러면 원고가 계속해서 지금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럴까? 민주당의 외곽 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민노총이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지원을 하고 있던 조직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 어제 평일인데 12,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입니다. 꽤 많은 숫자가 모인 거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는 압박이죠. 자, 그러니까 야당 지원단체 모두가
총궐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거는 선고를 빨리 하라, 이런 압박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보면 야권이 총궐기로 헌재 선고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인용.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맞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왜 이러냐는 걸 봐야죠. 야권이 왜 이러냐는 건 외양으로 헌재 선고를 압박한다. 그러면 헌재가 선고를 못 내릴 상황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겉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권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 야권 지원 연대 조직, 민노총까지 전부 다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헌재가 왜 선고를 늦추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것, 이걸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헌재가 왜 저렇게 선고를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이제 2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종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달이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 대개 열흘이나 뭐 한 2주 정도면 끝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다 그 탄핵 사건 때도 다 11일, 뭐 14일 이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 내란죄도 철회했는데 그 뭐 평이 할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3월 10일쯤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 지금 그로부터도 거의 보름 이상이 지났죠.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평의는 사실상 끝났다. 근데 평의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왜 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많은 기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문영배라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헌재의 우리법팀을 이끌고 있고 헌재 선고 날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야권의 저 아우성을 외면한 채 나는 내 소신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요? 여기서부터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요, 탄핵 인용파입니다. 탄핵 인용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헌재에서 평의를 해오면 이 쟁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쟁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영배 대행입니다. 봤더니 8명인데 몇 명이 동의해야 인용이 되죠? 6명입니다. 6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6명이 됐으면 벌써 했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걸 분석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 전체의 흐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6명이 됐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6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SOS를 쳤겠죠. 어디에? 이재명 대표에. 그래서 지금 야권이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오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5대3이라는 구도입니다. 현재 5대3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결을 통해서 선고를 해버리면 5대3으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그런 걸 뜨는, 왜 4대4는 안 되냐? 그건 아니죠. 4대4가 현재 아닐 겁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는 4대4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닐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 4대4면요. 마은혁을 임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임명 촉구로 시간 버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4대4면 벌써 문영배 헌재소장이 그냥
변론을 제기하고 시간을 계속 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대3.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문영배 헌재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탄핵 기각파 또는 각하파가 워낙 압박이 세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국면에 몰리기까지는 뭉갤 것이다. 이 그림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의 헌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영배 헌재소장은 야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모양새, 그건 모양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선거 빨리 합시다 라는 또 내부의 압박을 받는 거, 이거는 모양이 아니고 실질적인 압박이죠. 이 상태에서도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버티고 있는 거. 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이재명과 문영배 사이의 커넥션. 그건 뭐 여러 개 있죠. 둘이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그 다음에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과거 SNS에서 팔로워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그 남편 황필수 변호사. 이 황필수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무슨 재단, 인권 공익재단 이런 데에 소속돼 있다.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아니 이런 관계가 없더라도 헌재 쪽에 뭔가 왜 기자들 표현으로 쓰는 빨대라는 거 있죠. 이른바 취재원입니다. 소통 네트워크. 그걸 찾게 마련이죠. 지금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일걸요. 없어도 찾을 판인데 여기는 있습니다. 2개씩이나. 정확하게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5대3 구도 때문에 문영배 헌재소장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과 야권 전체는 왜 헌재를 향한 총궐기를 하느냐.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죠. 쇼입니다. 쇼. 이른바 약속 대련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이 헌재와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효과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걸 국민 앞에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로. 그러면 문영배 헌재소장은 그걸 모르느냐? 다 알죠. 알면서 압박을 받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약속 대련.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민주당과 민주당 외곽에서 왜 저러는지 다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왜 저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게 약속 대련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벌써 문영배 대행은 6명 확보했으면 했을 것이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6명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다. 그럼 야당은 왜 헌재 선고를 압박하느냐? 그거는 압박하는 모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거의 끝은 어디냐? 만약에 6명, 저는 어떻게 보냐면 6명 확보가 안 되면 끝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물론 탄핵 기각파, 각하파가 계속 4명으로 늘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하기가 어려울 거요. 그때는 문영배 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 결단을 내리는 시점은 아마 4월 한 3, 4일 정도? 그때 결단을 내릴 거예요. 할 거냐? 아니면 뭉갤 거냐? 뭉갠다는 얘기는 본인 임기가 4월 18일까지니까 4월 18일까지 계속 평의만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그 이후 헌재는 6명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을 하는 거죠. 문영배 대행은 그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죠. 직무 복귀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헌법재판소법에 돼 있는데 그걸 어긴 부분에 관한 뭐 가처분 신청 뭐 별게 다 있겠죠?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하튼 현재는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왜 저러는지 알고 헌재는 이재명 대표 측이 왜 저러는지 뻔히 알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다. 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곳곳에서 뭐 이런저런 그 억측이 나오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이미 실질적으로 평의는 다 끝났다. 언제든지 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선고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6명 탄핵 인용 숫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총궐기를 통해서 압박을 하느냐? 그건 국민 앞에 보여주기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